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6 세계 사회복지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에서 장애계는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세계 사회복지인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세계 사회복지인들에게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대회 폐막식에 앞서 전장현과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세계 사회복지인들에게 한국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무엇이고 부양의무제 폐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부분들의 약속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연대해서 싸우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울러 전장현의 연대 의사를 밝힌 스위스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각국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내게 될 편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복지연합과 국제사회복지학교 연합 회원들이 속한 수많은 나라에 이 내용을 알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장애인들이 존엄성을 갖고 살도록 도우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게 될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약속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는 4년여간 외쳤던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지만 세계 사회복지인들은 약 4분여간의 짧은 투쟁만으로도 이들에게 공감하고 연대를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한국 정부에 들리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심하고 생활할 집이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주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지난 1년 동안 근거리에 지원센터를 두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프리웰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마련에 있어 예산 부족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기능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29일에는 광주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김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심 끝에 도면을 설계하고 알록달록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016 광주광역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현장입니다. 지난 29일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광주장애인 기능대회 개회식이 개최됐습니다. 1999년도부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2시간대에 개회를 하고 3일 동안 열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컴퓨터 수리 등 34개 직종에 총 3,635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귀금속공예 등 25개 직종에 217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회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3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금상 입상자는 9월 창원에서 열릴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 그들의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최고의 기능장애인 선발을 위한 2016 충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지난 29일 개회식을 갖고 3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북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CNC 선반, 제과제빵 등 20개 종목에 총 173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장애인들은 오는 9월 충북을 대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다문화 가족 8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희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8일 해남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족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해남에서 열었습니다. 이 합동 결혼식은 외국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데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면 첫째 우리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하고 사는 게 훨씬 부모로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것 같아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문화 합동 결혼식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날 신랑 신부는 가족, 친지,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해 해남군 수와 해남군 의회 의장 등 많은 국민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을주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이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복지와 안전에 관련된 민생 현장 챙기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조기령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해 복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구청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과 같이 이번 민생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과 통학관제센터를 방문했고 이어 빗물 펌프장을 방문해서 장마철을 맞이해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 또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또한 조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행한 대학생들에게 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복합타운인 유스스퀘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스타 발굴 프로젝트 제1회 이음가요제에서 첫 번째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스타를 발굴고자 진행된 제1회 이음가요제가 종로구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가요제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소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는 가수 배은주와 MC 김진의 사이로 진행됐으며 축하 공연으로 조금 다른 밴드와 하수상 밴드가 참석했습니다. 장르를 가르지 않는 열띤 경연 속 영예의 대상은 이밀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너무 또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데요.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이 꿈은 있지만 용기가 없으셔서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과 나오셔서 소통하시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상 수상자인 이밀주 씨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고 디지털 싱글 음반 제작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합동 점검을 완료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41억 원을 투입해 노인 4만 9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공로로 취업형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두 도시를 3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연결로 거리가 가까워진 울산과 경주, 포항은 도시연합을 구축해 산업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문화소외 지역 주민과 어르신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캠페인 제1회 권미희의 행복한 메아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국악퓨전 가수 권미희의 프로젝트 앨범 수익금으로 운영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은 다양한 공연과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생활개선 청송군 연합회가 지난 25일 할매 할배와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의 할매 할배의 날 제정에 발맞춰 농촌 노인 문제 해소와 가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과 손자 손녀들은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고 허브공원을 견학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긴급 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 하지만 열차 마지막 칸에 있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존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2km. 지키고 싶은,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의 극한의 사투가 시작된다. 전대미문의 재난 속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 시속 300km의 기차에서 벌어지는 좀비가 된 인간들과 이들에게 맞서야 하는 인간의 추격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사투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유세 첫날, 유력 후보 김종찬의 딸 민진이 실종된다.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남편에게 실망한 아내 연홍은 홀로 딸의 행방을 쫓다가 딸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실종된 딸을 추적하며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의 스릴러 비밀은 없다. 영화는 딸의 실종에 대한 미스테리와 아이의 발자취를 쫓는 엄마 연홍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감독 특유의 독특하고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실감나는 내면 연기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연극 아버지. 배우 박근영이 그가 겪는 낯설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실감나게 연기하는데요. 명동 예술극장에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연됩니다. 복지 할인과 경로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명작 소설 키다리 아저씨가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성장해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는데요.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7월 19일부터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올해 첫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